저 잡년이 감찰단장이라고? 여자가 군대에서 뭘 안다고 별을 달아. 차기 합참의장 후보 육군 소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급을 위해 위험한 훈련을 강행했어요. 병사가 차가운 강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첫마디는 이것뿐이었어요. 영상 찍힌 거 없지? 빨리 치워. 장관님 오시기 전에 정리해. 그는 이 밤도 무사히 넘길 거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1월 초 경기도 파주. 임진강 위로 짙은 안개가 내려앉았습니다. 강물은 아직 얼지 않았지만 손을 담그면 뼈까지 시릴 정도로 차가웠어요. 제7기계화 보병사단 야간 도하 훈련장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훈련장 지휘소 안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제7기계화 보병사단장 한상국 소장.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입꼬리에는 늘 비웃음이 걸려 있었어요. 저 잡년이 감찰단장이라고? 상국이 참모들 앞에서 대놓고 내뱉었습니다. 여자가 군대에서 뭘 안다고 별을 달아. 웃기지도 않네. 참모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국의 배경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6.25 전쟁 영웅, 아버지는 전 합참의장, 그리고 본인은 차기 합참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특별감찰단 온다는 소식 없었지? 상국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예, 사단장님.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좋아. 그럼 일정대로 훈련 진행해. 사실 이 훈련은 원래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국이 일정을 앞당겼어요. 이유는 단 하나. 국방부 장관의 순시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장님,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작전 참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뭔데? 현재 안개가 너무 짙고 수온도 낮습니다. 위험할 수 있다는 대대장의 의견이. 상국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래서 훈련 미루라는 거야? 아, 아닙니다. 다만 안전을 위해서. 닥쳐. 상국의 목소리가 지휘소 안을 꽉 채웠습니다. 참모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어요. 장관님 앞에서 완벽한 도하 장면을 보여줘야 내 진급이 확정돼. 그걸 모르겠어? 그 한마디에 모든 반론이 사라졌습니다. 누구도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어요. 얼마 후 K-21 보병 전투 차량들이 강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차량들이 물살을 가르며 천천히 전진했어요. 안개 속에서 엔진 소리만이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선두 차량이 갑자기 기우뚱했습니다. 부력장치 이상, 부력장치가 작동 안 합니다.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차량이 급격히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검은 강물이 해치 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탈출! 모두 탈출해! 병사들이 패닉 상태로 해치를 밀어 올렸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가슴팍까지 차올랐어요. 한 병사가 급히 뛰어내리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철퍽. 박준서 일병이 차가운 강물 속으로 빠졌습니다. 사람이 빠졌다! 구조 요청! 준서의 몸은 순식간에 저체온증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리고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동료들이 간신히 그를 끌어올렸지만 의식은 이미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상국이 사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첫마디는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이거 영상 찍힌 거 없지? 부하들이 멈칫했습니다. 물에 빠진 병사가 눈앞에서 떨고 있는데 사단장의 관심사는 오직 그것뿐이었습니다. 빨리 치워. 장관님 오시기 전에 정리해.
군의관이 준서의 상태를 보고하려 다가갔습니다. 사단장님, 병사 상태가 심각합니다. 즉시 후송이. 신경 끄고 저 차량부터 건져. 군의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상국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참모, 예, 사단장님. 사고 보고서 작성할 때 병사 개인 과실로 올려. 그 말에 참모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거역할 수는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상국이 지휘소로 돌아가는 도중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전화를 받았어요. 형님, 접니다. 수화기 너머로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산건은 어떻게 되어가나? 걱정 마세요. 이번 달 안에 잔금 처리됩니다. 좋아. 그리고 장관 순시 잘 치러. 합참의장 자리 거의 확정된 거나 다름없어. 감사합니다, 형님. 전화를 끄는 상국의 입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방금 전 사고 따위는 이미 그의 머릿속에서 지워진 듯 했어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훈련장 구석, 어둠 속에 누군가가 서 있다는 것을. 그 인물은 조용히 스마트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화면에는 상국의 모습과 사고 현장이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어요. 카메라 렌즈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짧은 순간 그 인물의 어깨 위로 계급장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별 하나가 새겨진 준장 계급장이었어요. 새벽 안개 속으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상국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참모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내일 장관님 맞이 리허설 다시 해. 오늘 실수한 부대는 각 잡고 대기. 그가 지휘소 안으로 들어가자 어둠 속에 그 인물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차갑게 빛났어요. 이 밤을 그녀는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준서가 차가운 강물 속에서 떨던 그 모습을, 상국이 내뱉은 그 차가운 말들을, 병사의 목숨보다 자신의 진급을 먼저 생각한 그 썩은 별의 모습을. 그녀의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시작될 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7기계화 보병사단 본부는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 순시를 앞두고 모든 인원이 긴장한 채 움직이고 있었어요. 상국은 사단장실에서 거울을 보며 군복 매무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사고 따위는 이미 잊은 듯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때 급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단장님, 부관이 다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어요. 뭐야? 왜 그래? 야전군사령부 특별감찰단에서 나오셨습니다. 상국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빛이 순간 흔들렸어요. 뭐? 연락도 없이? 예, 불시 방문이랍니다. 상국의 미간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었어요. 그가 누구입니까? 차기 합참의장 후보 아닙니까? 고작 감찰단 따위에 흔들릴 그가 아니었습니다. 좋아. 내가 직접 맞이하지. 상국이 본부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성을 마주했습니다. 검은색 전투복 차림, 단정하게 뒤로 묶은 머리,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얼굴에는 군인 특유의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차갑고 깊고 흔들림이 없었어요. 어깨 위 계급장에는 별 하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준장, 야정군 사령부 특별감찰단장. 상국은 속으로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감찰단장님. 연락을 주셨으면 제가 직접 마중을 나갔을 텐데요. 진아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불시 감찰이니까요. 예고하면 감찰이 아니죠. 그 한마디에 상국의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다시 표정을 풀었어요. 하하. 그렇죠. 원칙대로 하시는 거군요. 어쨌든 환영합니다. 상국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진아는 잠시 그의 손을 바라보다가 짧게 악수를 받았어요. 그녀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본부 복도를 걸으며 상국이 슬쩍 진아를 살폈습니다. 참모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UDT 출신이래. 여군 최초로 특수전 사령부 작전과장 했다더라. 해군에서 육군으로 왔다는데 배경이 뭐야? 상국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UDT 출신이라. 특수전 부대에서 잔뼈가 굵은 여자. 예사롭지 않은 인물임은 분명했어요. 하지만 상국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무리 대단해봤자 뿌리 없는 일개준장일 뿐이니까요. 자신의 배경과는 비교도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사단장실에 들어서자 진아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도하훈련 중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상국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태연하게 유지했어요. 아, 그건 경미한 안전사고입니다. 병사 한 명이 실족해서 물에 빠졌는데 바로 구조했습니다. K-21 부력장치 오작동으로 차량이 침수되었고 병사 한 명이 저체온증으로 응급후송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국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는 거지? 어젯밤 일인데 보고서도 올라가기 전인데. 상국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누군가 정보를 흘린 거야. 내부에 배신자가 있어. 하지만 내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게 상황이 좀 과장되어 전해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사고 보고서를 보여주시죠. 진아가 말을 잘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상국이 참모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참모가 서류철을 건넸어요. 이미 조작된 보고서였습니다. 병사 개인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적혀 있었죠. 진아가 보고서를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병사 개인 과실 흥미롭네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병사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직접 면담하고 싶습니다. 상국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감찰단장님, 지금 장관님 순시 준비로 정신이 없습니다. 면담은 다음에. 장관님 순시는 제가 연기 요청했습니다. 상국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시간 충분하실 겁니다. 진아의 말에 상국의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일개준장이 장관 일정을 건드려? 도대체 이 여자 뒤에 누가 있는 거야? 야전군 사령관님께서 직접 허락하셨습니다. 마치 상국의 생각을 읽은 듯 진아가 덧붙였습니다. 야전군 사령관, 대장 계급, 상국보다 2단계나 위인 인물이었어요. 상국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내하겠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상국이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어요. 의무대. 진아가 침대에 누워있는 준서를 찾았습니다. 아직 얼굴이 창백한 청년이었어요. 겨우 20살. 군 생활을 시작한 지 반년도 안 된 신병이었습니다. 진아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많이 힘들었지?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준서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상국의 경고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진아의 눈을 보는 순간 뭔가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다르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느꼈어요. 차량 부력장치가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준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비병들도 알고 있었어요. 점검했을 때 이상 징후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왜 훈련을 강행했지? 사단장님이 일정 못 바꾼다고 하셨습니다. 장관님 순시에 맞춰야 한다고요. 그냥 출발하라고 하셨어요.
진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준서 앞에서는 따뜻함을 유지했어요. 다른 병사들은 어떻게 됐어? 다행히 다들 무사하긴 한데 제 동기 하나가 물에 빠질 때 어깨를 다쳤어요. 근데 사단장님이 사고 없었던 걸로 하라고.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아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걱정 마라. 내 잘못이 아니야. 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군대에 와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위로받는 기분이었어요. 의무대를 나온 진아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드러웠던 눈빛은 사라지고 날카로운 감찰관의 얼굴로 돌아왔어요. 그녀의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상국은 참모실에서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전현이 뭔데 감히 내 사단에 와서 행패야? 책상 위의 물건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당장 알아봐. 뒤에 누가 있는지, 약점은 뭔지. 참모들이 후다닥 뛰어나갔습니다. 상국은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서진아라는 년이 감찰을 나왔는데 보통이 아닙니다. 어젯밤 사고까지 다 알고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걱정 마. 그 여자 뿌리 없는 UDT 출신이야. 네, 우리 백호회가 뭔데? 일개 준장 하나 처리 못하겠어? 상국의 얼굴에 다시 자신감이 돌아왔습니다. 그래, 백호의 육군을 장악하고 있는 최강의 인맥. 그 앞에서는 아무리 잘난 척해도 소용없어. 감사합니다, 형님. 믿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상국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편 사단을 나서는 진아의 귀에 이어폰이 꽂혀 있었습니다. 예상대로야.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통화 상대는 윤재혁 대령, 감찰단의 핵심 조력자였어요. 장비 불량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방산비리 쪽 라인을 파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장님, 응? 백호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진아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알아. 오히려 잘 됐어. 네, 큰 고기를 잡으려면 물을 흐려야지. 전화를 끄는 진아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주의 하늘 위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바로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진아가 사단을 떠난 다음 날, 상국은 새벽부터 움직였습니다. 잠을 거의 자지 못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도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지금부터 내 명령에 집중해. 참모들이 긴장한 채 도열했습니다. 사단, 전선망 외부 접속 전면 차단. 모든 문서 보안 등급 최상위로 올려. 알겠습니다. 정문, 후문에 경계병력 2배로 증원해. 그리고 상국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감찰단 차량은 내 승인 없이 절대 출입 금지야. 알겠어? 참모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K-21 정비 일지, 장비 납품 내역서를 전량 소각하라고 지시했어요. 불량 장비를 납품한 방산업체 동진테크와의 통화 기록도 모두 삭제시켰습니다. CCTV 서버는? 포맷 완료했습니다. 좋아. 상국의 입가에 비릿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증거만 없으면 돼. 아무리 날뛰어봤자 증거 없으면 끝이야. 하지만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박준서 일병. 오늘 당장 GOP로 전출시켜. 가장 오지로. 참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도 안 된 병사를 최전방으로 보내라니. 하지만 반박할 수는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상국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디 한번 해보자. 서진아. 같은 시각
야정군 사령부 감찰단 본부. 재혁이 급히 진아에게 보고했습니다. 단장님, 사단이 완전히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뭐, 전산망 접속 차단, 문서 보안 강화, 출입 통제까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진아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박준서 병사는 오늘 아침에 GOP로 긴급 전출됐습니다. 진아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아직 다 낫지도 않은 아이를 최전방으로 보내다니. 상국의 비열함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혁의 질문에 진아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정문이 막혔어. 후문도 막혔어. 정상적인 길은 없어. 그녀의 눈이 번뜩 떠졌습니다. 정문으로 못 들어가면 하늘에서 내려가면 되지. 재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그 방법을? 야전군 사령관님께 헬기 사용 승인 요청해. 그리고 특별감찰 강제집행 명령서 준비하고. 정말 하시려고요? 진아가 재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 진실이 있어. 그리고 그 진실 때문에 병사들이 다치고 있어. 그녀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문이 잠겨 있으면 부수고 들어가는 거야. 그게 감찰관이 할 일이야. 새벽 5시. 파주의 하늘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지만 그 안개를 뚫고 묵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두두두두두. UH-60 헬기 2대가 제7기계화 보병사단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사단 경계병들이 허둥지둥 뛰어나왔습니다. 저게 뭐야? 헬기다. 헬기가 온다. 선두 헬기 안. 진아가 로프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전투복에 방탄조끼, 헬멧까지 완전 무장한 모습이었어요. 그녀의 뒤에는 헌병 특임조 20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강화 준비. 진아의 목소리가 헬멧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목표는 행정동. 착지 후 전산실로 직행한다. 헬기가 사단 행정동 옥상 위에서 호버링했습니다. 강한 바람이 휘몰아쳤어요. 진아가 먼저 로프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망설임이 없었어요. UDT 시절 수백 번 반복했던 동작.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스르륵. 진아가 로프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뒤이어 특임 조원들이 연달아 하강했어요. 불과 30초 만에 전원이 옥상에 착지했습니다. 돌입. 진아의 짧은 명령과 함께 특임조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산실 앞. 담당 부사관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여기는 통제구역입니다. 출입이. 진아가 명령서를 들어보였습니다. 군감찰법 제12조에 의거한 강제집행이다. 비켜. 부사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야정군 사령관 직인이 찍힌 명령서를 거부할 수는 없었어요. 전산실 문이 열렸습니다. 진아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버들이 있어야 할 자리. 하지만 화면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미 포맷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진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녀가 발밑을 가리켰습니다. 백업 서버는 지하 2층이야. 재해복구용. 그건 못 지웠을 거야. 지하 벙커.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좁은 공간에 서버렉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는 것으로 보아 오랫동안 손대지 않은 곳이었어요. 기술 담당관이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단장님, 데이터 복원 가능합니다. 진아의 눈이 빛났습니다. 화면에 파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K21 부력장치 납품 내역. 정상 단가의 3배로 계약되어 있었습니다. 동진테크 대표와 상국 아버지의 골프 사진. 해외 송금 내역. 최근 3년간 사단 내 장비 고장 사고 은폐 목록. 진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 돈 때문에 병사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다치고 아픔을 숨겨야 했던 거야. 전부 복사해.
알겠습니다. 그때 전산실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비켜! 다 비키라고! 상국이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달아올라 있었어요. 아침에 헬기 소동 보고를 받고 허겁지겁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전산실 문을 박차고 들어온 상국이 진아와 마주쳤습니다. 감히 내 사단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상국의 고함이 전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진아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한없이 차가웠어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단입니다. 뭐, 당신 사유물이 아니에요. 상국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같은 게 뭔데? UDT 출신이 뭐 대단해? 배경도 없는 것이. 진아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울려 퍼졌어요. 저는 야전군 사령부 특별감찰단장 서진아 준장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7기계화보 병사단장 한상국 소장의 지휘권을 정지합니다. 상국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혐의는 방산비리 연루, 안전사고 은폐, 직권남용. 진아가 손짓하자 헌병들이 상국을 둘러쌌습니다. 지휘권 정지? 나를? 나를 누가 건드려? 상국이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감히 내가 누군지 알아?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상국의 절규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아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데이터 확보 끝났으면 철수한다. 압수한 하드디스크를 들고 계단을 오르는 진아의 등 뒤로 상국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끝난 거 아니야? 아, 이게 끝이 아니라고. 옥상으로 올라온 진아에게 재혁이 다가왔습니다. 단장님 성공입니다. 하지만 진아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네, 상국은 말단이야. 진짜 썩은 건 더 위에 있어. 진아가 헬기에 오르며 말했습니다. 백호회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했지. 예. 육군본부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진아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좋아. 큰 고기를 잡으려면 미끼를 던져야지. 헬기가 이륙했습니다. 아래로 사단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진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상국, 너는 시작에 불과해. 내 뒤에 있는 진짜 괴물들, 그들을 반드시 끌어낼 거야. 헬기가 안개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백호의 육군 내부에서조차 함부로 입에 올리지 못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특정 기수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비밀 조직, 진급 청탁, 보직 로비, 방산비리의 핵심 네트워크, 현직 장성급만 30여 명이 연루된 거대한 카르텔이었어요. 그리고 그 정점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장 오정석 중장, 상국의 육사 10년 선배이자 백호회의 실질적 수장이었어요. 계룡대 육군본부, 정석이 고급스러운 가죽 의자에 앉아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상국이가 지휘권 정지당했다고? 예, 중장님. 서진아 준장이 헬기까지 동원해서 강제 집행했습니다. 정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서진아 UDT 출신 여자 말이지? 예, 야전군 사령부 특별감찰단장입니다. 정석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뒷모습에서 위압감이 흘러나왔어요. 무리도 배경도 없는 것이 어디서 날뛰어? 그가 책상 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야전군 사령부 감찰단 본부. 진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를 보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육군본부. 여보세요?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 준장인가? 나 오정석이야. 진아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중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일이 너무 커지고 있어. 조용히 덮읍시다. 진아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덮을 일이 아닙니다. 뭐, 병사가 죽을 뻔했어요. 그게 조용히 덮을 일입니까?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준장, 중고하는데 선 넘지 마. 저는 제 일을 할 뿐입니다. 그래? 그럼 어디 한번 해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진아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어요. 그날 밤 감찰단 전산실에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단장님, 서버의 해킹 시도가 감지됐습니다. 재혁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진아가 화면을 살폈습니다. 방화벽을 우회해서 압수 데이터에 접근하려는 시도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공격 수준이 장난이 아닙니다. 일반 해커가 아니에요. 기술 담당관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육군본부 정보체계단 수준의 공격입니다. 진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막아낼 수 있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결국엔 뚫릴 수도. 아니, 진아가 말을 끊었습니다. 막지 마. 네, 재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막지 말고 끌어들여. 진아가 화면을 가리키며 지시했습니다. 가짜 핵심 파일을 미끼로 만들어. 그리고 거기에 역추적 코드를 심어. 기술 담당관의 눈이 커졌습니다. 허니팟 전술이요? 그래. 놈들이 미끼를 물면 역으로 놈들 정보가 우리한테 넘어오게 해. 담당관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해커들이 미끼를 물었습니다. 그 순간 역추적 코드가 작동했어요. 화면에 정보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아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건 화면에 뜬 것은 정석의 개인 PC 파일들이었어요. 백호의 전체 회원 명단과 직급, 방산업체들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내역, 그리고 충격적인 이름 하나, 현직 국방부 차관. 진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사단장 하나의 문제가 아니야. 그녀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군 전체가 썩어 있어. 재혁이 다가왔습니다. 단장님, 이 정도면 검찰에 넘겨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멈추시죠. 하지만 진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아직 부족해. 네, 명단만으로는 약해. 놈들이 직접 죄를 인정하는 장면이 필요해. 그때 진아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 미상. 만나자 내일 밤 10시. DMZ 인근 패터널. 모든 것을 끝내자. 재혁이 화면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함정입니다. 위험합니다. 알아. 진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놈들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니까. 재혁이 말렸습니다. 안 됩니다.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진아가 재혁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가 가짜 데이터를 들고 가서 놈들을 유인할 거야. 하지만 네가 할 일은 따로 있어. 진아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내가 신호를 보내면 검찰단과 언론을 동시에 투입해. 알겠지? 재혁의 얼굴에 갈등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조심하세요. 진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진아는 홀로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짜 증거 파일이 담긴 노트북. 진짜 증거는 이미 방송국 탐사보도팀에게 전달해 두었어요. 방송 예정 시간은 내일 저녁 9시 뉴스. 마지막으로 전투복 안쪽에 작은 장치를 부착했습니다. 바디캠. 실시간 녹화와 위성 전송이 가능한 장비였어요. 출발 전 진아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전투복 매무새를 정리하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책상 위에 놓인 2개의 휘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UDT 수료기장, 특전사 휘장. 그녀가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뿌리가 없다고, 배경이 없다고. 진아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내 뿌리는 이 나라 바다야. 내 배경은 내가 지켜온 병사들이야. 그녀가 휘장을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군인이야. 썩은 장성들의 노예가 아니야. 진아가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검은색 지프가 DMZ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같은 시각 감찰단 본부. 재혁이 긴장된 얼굴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진아의 바디캠 영상이 실시간으로 떠 있었어요. 그리고 DMZ 인근 어느 패터널. 검은 SUV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터널 입구에서 정석이 부하들에게 지시했어요. 그 여자가 들고 온 것 확보하고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처리해.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최후의 대결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DMZ 인근 오래된 패터널. 한때 땅굴 수색에 사용되었던 이곳은 이제 아무도 찾지 않는 버려진 장소였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바람 소리만이 스산하게 울려 퍼졌어요. 진아의 지프가 도착했습니다. 터널 입구에는 이미 검은 SUV 세대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차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정석, 상국, 그리고 검은 옷을 입은 용병 10명. 진아가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어요. 정석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왔군. 생각보다 배짱이 있어. 상국이 이를 갈며 나섰습니다. 형님, 저 잡년 손수 처리하게 해주십시오. 물건부터 확인하고 정석이 진아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노트북 어딨어? 진아가 담담하게 노트북을 건넸습니다. 정석이 열어서 파일들을 확인했어요. 자신들이 원하던 증거 파일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정석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야. 이제 깔끔하게 정리하면 되겠군. 정리요? 진아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누굴 정리한다는 거죠? 정석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너, 그 순간 진아가 웃었습니다. 지금 이 노트북으로 여러분 얼굴이 실시간 중계되고 있는데요. 정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 바디캠, 노트북 웹캠, 그리고 저 언덕 위에 있는 드론까지. 진아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이 야전군 사령부 상황실과 국방부 검찰단에 생중계 중입니다. 용병들이 당황해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정석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어요. 헛소리야. 전현 잡아. 상국이 소리쳤습니다. 드론이든 뭐든 일단 저 여자부터 처리해. 증거는 없애면 돼. 10명의 용병들이 진아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들 손에는 삼단봉, 전기 충격기, 나이프가 들려 있었어요. 진아가 전투복 상의를 벗어던졌습니다. 검은 티셔츠 위로 단단하게 다져진 근육이 드러났어요. 오랜만에 몸 좀 풀어볼까? 첫 번째 용병이 나이프를 휘둘렀습니다. 진아의 몸이 물 흐르듯 움직였어요. 상대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우두둑. 관절이 꺾이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두 번째 용병이 달려들었습니다. 진아의 팔꿈치가 그의 명치를 강타했어요. 숨이 막힌 용병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세 번째, 목을 감아 초크홀드. 몇 초 만에 의식을 잃었어요. UDT 시절 연마한 크라브마가와 해상 근접 전투술. 진아의 몸은 무기 그 자체였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용병이 동시에 덤볐어요. 진아가 낮게 몸을 숙이며 한 명의 무릎을 걷어찼습니다. 비틀거리는 순간 다른 한 명의 턱에 정확한 어퍼컷이 들어갔어요. 여섯 번째가 삼단봉을 휘둘렀습니다. 진아가 팔로 막아내며 동시에 상대의 목에 팔꿈치를 내리꽂았어요. 퍼 어둠 속에서 둔탁한 소리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4분. 불과 4분 만에 10명의 용병이 전부 바닥에 쓰러졌어요. 진아의 숨이 약간 거칠어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상국이 겁에 질려 도망치려 했습니다. 진아가 그의 다리를 걸었어요. 상국이 얼굴부터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으악! 어딜까? 아직 안 끝났어. 이제 남은 건 정석뿐이었습니다. 정석의 손에 권총이 들려 있었어요. 하지만 총구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아가 천천히 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쏴봐. 움직이지 마!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당신은 살인범이 되는 거야. 진아가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횡령범과 살인범. 어느 쪽으로 감옥에 가고 싶어? 정석의 얼굴에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를 건드리면 넌 끝이야!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알아. 진아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국방부 차관. 그리고 백호의 장성 30명. 정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이 당신을 구해줄 수 있을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석의 손이 더 심하게 떨렸어요. 포기해. 진아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끝났어. 정석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권총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울렸어요. 그 순간 헬기 프로펠러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현장을 비췄어요. 국방부 검찰단과 헌병 특임대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정석과 상국이 수갑에 채워졌습니다. 같은 시각 저녁 9시 뉴스. 전국의 TV에서 긴급 특보가 나왔어요. 육군 비밀 조직 백호의 대규모 방산비리 연루. 현직 장성 23명 포함 국방부 차관까지 연루 정황.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6개월 후 백호에 관련 장성 23명이 불명예 전역하거나 구속되었습니다. 상국은 징역 12년, 정석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동진테크 대표는 구속되었고 회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국방부 차관은 사퇴했고 군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이 시작되었어요. 봄, 파주 최전방 GOP. 진아가 순시를 돌고 있었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차가웠던 임진강에도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진아에게 경례를 붙였어요. 감찰단장님, 진아가 그 얼굴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준서였어요. 이제 병장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많이 컸네. 감찰단장님 덕분에 제대로 된 장비로 훈련받고 있습니다. 준서의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아와 있었어요. 진아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야. 미안해서 어쩌니 이제야 바로 잡아서. 준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잠시 후 재혁이 다가왔습니다. 단장님, 장관님께서 연락 오셨습니다. 무슨 일인데?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모시고 싶다고요. 진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치는 내 길이 아니야. 하지만 단장님 같은 분이 진아가 철조망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경계 근무를 서는 어린 병사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내 자리는 저기야.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철조망 너머를 바라보는 병사들 곁. 재혁이 말없이 진아를 바라봤습니다. 군인은 권력을 탐하는 게 아니라 권력으로부터 병사를 지키는 거야. 진아가 돌아섰습니다. 가자. 순시마저 돌아야지. 임진강 위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진아가 경계 초소에 들러 근무서는 병사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넸어요. 고생이 많다. 감사합니다! 병사들의 밝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진아의 어깨 위 계급장이 햇살에 반짝였어요. 진짜 별은 높은 하늘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을 비출 때 빛나는 법이었습니다. 멀리서 경례 구호가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필승! 그 소리가 파주의 하늘 끝까지 닿았습니다. 진짜 별은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을 비출 때 빛나는 법이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의 힘이 됩니다.